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클라우드 전에도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파트 3입니다. 보니까 파트 1은 23년도 7월에 했었고, 파트 2는 24년도 한 6월 달 말쯤 했었고, 파트 3는 공교롭게도 원래 25년도 또 7월 달에 하게 됐네요. 그 1년에 한 번씩 이제 파트가 나와서 이제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 세미나의 취지는 저희가 학부에서 배우는 그런 네트워킹 관련된 텍스트북을 좀 넘어서 이제 실제 기업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기업에서는 어떤 네트워크 기술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소개드리고 그 예시에 대한 사용 모드 SDB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어, 이번 세미나보다는 저번 파트 1하고 파트 2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현재하고 좀 보다 최신에 가까운 그런 내용을 진행했었고요. 이제 이번에 진행하는 내용은 좀 최신하고 SDB 내용이 있다 보니까 좀 커팅 엣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세미나들을 잠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리자면은 파트 1에서는 그 네트워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변경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상황을 살펴봤었고요. 초기 이제 전화 네트워크, 뭐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부터 이제 데이터 센터가 나오고 클라우드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런 그런 걸 드렸었고. 그리고 네트워크 가상화 내용도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VPN이나 뭐 VLAN, VXLAN 이야기 했었고요. 그리고 파트 2는 이제 IT 인프라가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인프라를 이제 서비스해 주는 건 뭐 플랫폼이나 스포츠 소프트웨어. 그 외에도 이제 이 앞부분에 X자가 붙어서 이제 에브리싱이 되는 정도 이제 확장이 되었죠. 이렇게 서비스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서버 타입, 베어메탈, 뭐 VM, 컨테이너 이런 순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도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게 되게 감이 안 와서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좀 간단한 내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2015년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어, 화면에서 보이시다시피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생태계를 이제 주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단체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게 이제 화면과 같이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핵심이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스케일러블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들고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 이제 시스템이 이제 루즐리 커플드 시스템도 이제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제 골자입니다. 이 스케일러블 하다라고 하는 게 그 트래픽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필요한 자원이 추가를 하거나 뭐 어, 했- 감소를 이제 적절히 이제 자동화를 해서 이제 앱이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지된다는 이제 말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서비스를 이제 개발할 때도 아니면은 서비스를 관리를 할 때나 또 배포하는데도 이 자원이 스케일러블 해줄 수가 있다는 점을 이제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서비스들이 한 곳 데이터 센터에서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뭐 구글 데이터 센터만 해도 세계 각지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서비스가 여러 데이터 센터에 뭐 분산되어서 이제 실행되는 환경을 또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도 되게 스케일러블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아래쪽에 이제 루슬리 커플드라는 시스템은 그 전체 시스템의 구성을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텐데, 이 상호 간의 그런 의존성을
굉장히 이제 약화시킨 형태를 이제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그 요소들이 좀 의존성이 서로 없어지게 되면은 이제 한 요소를 수정을 한다 해도 다른 요소에서 이제 수정할 게 이제 덜해지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도 더 쉬워지고 또 어느 곳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지 이제 네, 관측성이 이제 보여지게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타입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제 뭐 클라우드 이전에 이제 많이 개발이 되었던 그런 아키텍처에 이제 모놀릿이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이제 오게 되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놀리시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모든 기능, 이 서비스를 구성하는 모든 기능들이 한 프로세스 안에서 통합되어서 운영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은 이제 초기에 어떤 서비스를 개발할 때 아주 개발하기가 그냥 용이하죠. 어떤 단순한 서비스를 개발할 때 보통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지만은 이제 단점이 이제 여기서부터 소스 코드 베이스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관리하기가 힘들어지고 또 한번 이제 빌드 하는데도 빌드 타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각 기능들마다 어쩔 수 없이 의존성이 강하게 그렇게 결합이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 만약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모놀리식 아키텍처로 개발된 그런 서비스를 단순히 클라우드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모놀리식 아키텍처는 좀 클라우드 네이티브 입장에서는 버려져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고, 옆에 오른쪽에 보시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이제 지향하는 그런 아키텍처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어, 이제 단일 기능만 수행하는 그런 기능들로만 아주 작게 쪼개놓고 이런 것들을 이제 컨테이너 단위나 뭐 VM 단위에서 실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저 같은 경우는 각 기능에 대해서 보통 이제 REST API 같은 것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 형태이죠. 그래서 이런 한 시스템에 대해서, 한 서비스에 대해서 각 기능별로 이렇게 프로세스나 아니면 컨테이너 순으로 이렇게 뭐 쪼개놨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면은 이제 어떤 기능을 새로 추가를 할 때 이제 추가하기가 되게 쉬워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별로 이제 나눠놨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에러가 났는지 이제 관측하기가 쉬워지고 또 장애가 다른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을 다른 프로세스 이제 넘어가서 좀 격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더 유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그 산업 트렌드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 트렌드가 갑자기 변해서 기능 하나를 추가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프로세스 하나 만들어서 뭐 거기에 추가되는 기능만 구현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이크로 서비스의 단점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이 이제 또 세부적으로 또 되게 많아지게 되면은 이 전체 기능들 좀 관리하는 게 어려워지게 되죠. 그리고 각 기능들마다 또 통신의 이제 복잡성하고 운영에 대한 그런 복잡도가 되게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도 하나하나 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트랜잭션이라고 하죠. 그런 관리도 이제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는 단순히 이런 기능들을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하나씩 쪼갰다는 것을 또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나 아니면 그 개발하는 입장에서 자동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마이크로 서비스 위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자동화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이제 어느 정도 성숙이 지금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전에 성숙, 성숙기를 가지는 그런 시기들 보자면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성숙함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제 웨이브 1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자체가 이제 도입이 됐을 때 이야기고요. 웨이브 2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이제 전환을 하는 시기고, 그리고 웨이브 3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에서 여러 분야들의 이제 기술 접목들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웨이브 1 같은 경우는 이제 모놀리식 앱을 그래도 클라우드 위에서 이제 옮겨놓고 이제 운영을 하는 쪽에 이제 많았었고, 보통은 클라우드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그 저장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 저장용으로도 도입이 됐을 때 이제 저장용으로 많이 사용됐었던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서비스를 뭐 배포를 할 때 자기가 그 온프레미스 서버를 이제 직접 가지고 그런 것을 어, 서비스를 이제 배포를 하고 했었는데, 클라우드 회사 데이터 센터에다가 자기가 이제 그런 서비스를 올릴 수 있는 VM이나 아니면 컨테이너 같은 것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온프레미스 같은 그런 서버를 이제 자체적으로 구축을 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용적인 이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이 그런 관점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 팬데믹 기간이 있었는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원격 근무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었고, 그런 원격 근무를 하는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원격 근무 환경에 맞춰서 이제 개발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시간에는 아마 웨이브 1에서 웨이브 2 한 중간쯤부터 이제 오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브 2가 되면서 그 모놀리식 앱을 단순히 이제 올렸었던 것을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이제 쪼개는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이라고 이제 있는데, 모든 서비스를 이제 컨테이너화 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또 앱 개발을 위한 이제 CI/CD 같은 것도 이제 자동화하고,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애자일 방법론을 채용하는 것으로 이제 많이 굳혀졌습니다. 어쩌면은 이런 모든 게 이제 하나의 문화처럼 이제 개발에서는 이제 하나의 문화처럼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이제 웨이브 3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최근에 그 우리나라의 그 어떤 통신사에 그런 문제점이 됐었죠. 그래서 그런 통신사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좀 해결하고자 제로 트러스트로 이제 전환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 뭐 그런 부분이 이제 나와서 이런 제로 트러스트로 음, 네, 클라우드 개발 환경에서도 이제 적용이 되는 쪽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뭐 5G나 뭐 디지털 트윈 대응, 뭐 그 MLOps 같은 것도 이제 이런 내용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위에서 이제 같이 접목이 되는 어,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웨이브 3에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이제 어떤 서비스를 개발할 때 여러 관점들이 사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 안에서는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관점에서만 해도 13개 정도, 제가 이제 뒤에 레퍼런스에서 나오는 그 서적에서는 디자인 관점에서는 이제 13개가 나왔고, 런타임 관점에서는 5가지, 뭐 보안 관점에서는 2가지, 뭐 원리를 따라서 뭐 개발하자, 뭐 소프트 엔지니어링 관점, 컨테이너 관점, 뭐 소프트웨어 품질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관점, 직교성은 그 어떤 시스템 간에 서로 이제 상호 간에 어떤 관계성이 이제 없어야 되는 것은 이제 직교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직교성 관점에서나 아니면 OOP 관점에서 이런 뭐 원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세세하게 하나씩 뭐 다 넣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디자인 관점에서는 API first는 예전에도 이제 있었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있기 전에도 있었지만, 뭐 API를 먼저 설계를 해놓고 앱을 개발하자, 그런 걸있고요.
모놀리식 아키텍처는 이제 간단한 거는 모놀리식으로 개발을 하자. 뭐 그런 원리. 뭐 폴리리식은 여러 개의 모놀리식을 이제 만들어서 서로 엮자. 뭐 폴리글럿은 DB를 이제 기능별로 뭐 다르게 하자. 뭐 모델들 비즈니스 도메인 프린시플은 서비스하고 모듈 경계를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나누자.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이제 어떻게 아키텍처를 할 것이냐 할 때 되게 굉장히 이제 많은 관점이 있고, 서비스에 따라서 이제 어떤 원리를 따를지는 이제 그 개발자 이제 몫인 것 같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또 마이크로 서비스를 디자인 패턴 하는데도 여러 관점들이 있었는데요. 뭐 데이터 매니지먼트 하는 관점에서도 있었고, API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이런 관점이나 음, 또 non-블로킹이나 아니면 스트림 전송에 관련된 뭐 그런 이벤트 드리븐 관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디자인이나 런타임 관점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관점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제가 참고한 책 내용 전부가 양이 엄청 방대하지만은 결국은 이 아키텍처 프린시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패턴에 대한 내용이 주를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엄청 거창한 것처럼 이제 보였는데 아주 간단하게 그냥 마이크로 서비스로 기능들 자기 쪼개고 모든 것을 자동화한다. 이게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서버리스라고 하는 키워드도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이제 있는 그런 키워드인데요. 보통 이제 모놀리식이나 아니면은 마이크로 서비스 관점에서는 개발자가 이제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서비스를 실행될 그런 환경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구축을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서버리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제공을 해주는 그런 회사에서 앱을 어떻게 실행하거나 그런 환경 구축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제 제공해 줄 테니까 개발자는 그냥 코드만 올려라. 코드만 올리면은 알아서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백엔드 서버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개발자 입장에서 마치 서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개념에서 서버리스라고 하는 용어가 이렇게 탄생이 되었다고 하고요. 서버리스 같은 경우는 장점이 보통은 파트 1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그 VM이나 뭐 베어메탈 그런 것을 임대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시간당 얼마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요금이 이제 책정이 되게 되는데 이 서버리스 같은 경우는 그 개발자가 이제 생성한 그런 코드를 실행하는 어, 횟수에 따라서 요금을 이제 과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서비스만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은 비용적으로 아주 어, 이득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안 좋게 이제 생각될 수 있는 점은 이제 이게 벤더에 조금 락인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이제 람다 같은 것을 이용을 했을 때 거기 위해서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 뭐 다른 이제 서버 리스에서는 좀 옮겨가기에는 좀 힘들다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예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SDB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먼저 소피라고 하는 협의체가 있는데요. 소피는 그 스케일러블 오픈 아키텍처 for Embedded Edge라고 하는 이제 약자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ARM을 기반으로 해서 그 차량 관련된 50개 기업들을 이제 모아놓고 컨소를 이제 형성한 다음에 이 SDB를 어떻게 오픈 아키텍처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어, 그 방향성 아래서 이제 만들어졌고 지금은 그 자동차 OEM이나 티어 1, 2급의 그런 회사들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업체들도 이제 많이 붙어서 한 140여 개 업체가 지금 컨소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가버닝 바디 멤버라고 해서 소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핵심 주축 멤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G에서 아마도 VS 솔루션에서 이 부분을 지금 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현대모비스나 텔레칩스도 이제 보팅 멤버로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소피에서 제시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의 이제 개요 정도인데요. 아직은 비전 단계라서 이 부분이 뭐 확정이 됐다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도 좀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 끝을 보면은 이제 이 파란색 박스 부분이 그 프레임워크, 소피의 프레임워크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프로세서부터 이제 펌웨어, 뭐 RTOS, OS 단에서 이제 그 하드웨어 추상 레이어까지 부분을 이제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이제 크리티컬리티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동작해야 되는 앱이 있을 거고, 아니면 좀 실시간으로 동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음, 앱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이제 크리티컬리티라고 하는데, 믹시드라고 돼 있다는 것은 그 실시간으로 돌아가야 되는 앱이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앱들 그 두 개를 모두를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런 앱들을 이제 적절하게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터가 이제 포함이 돼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클라우드에서 어떤 서비스 같은 것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상 환경에서 어, 뭐 테스트 같은 것을 다 검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검증된 것을 차량 쪽으로 이식을 하는, 여기서 이제 디플로이가 되겠죠. 앱 같은 것을 이제 디플로이 하게 되는 형태로 이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사실은 ACLT, 그러니까 차량 쪽의 안전에 대한 표준이 ISO 26262라고 하는 표준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ACL이라고 하는 안전 등급을 뭐 QM, A, B, C, D 이런 순으로 이제 나누게 되고, 이제 또 D로 이제 갈수록 가장 안전성이 높아야 되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피에서 말하는 이 구조에 따르자면은 이제 A실 D급 같이 이제 위험성이 굉장히 이제 안전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앱 같은 경우는 RTOS 위에서 올려치되 그 앱은 모놀리식 구조로 앱을 짜자 뭐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QM이나 뭐 A실 B등급 같은 경우는 뭐 모놀리식으로 이제 짜져 있거나 아니면 컨테이너 형식으로 이제 배포가 되거나 뭐 RTOS 위나 아니면 OS 위에서 여기서 OS는 이제 GPOS를 말하는 거겠죠. 리눅스 같은 거나 뭐 윈도우 같은 걸 하겠죠. 그래서 그 위에서 이제 자유롭게 운영이 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소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협의체이긴 한데 굉장히 어, 여러 이제 산업에서 많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뭐 아키텍처가 완전히 이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해서 계속 이제 천천히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 소피 같은 경우는 그 2021년에 이제 형성이 돼서 23년도부터 매년마다 이제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제 한 번 열린 적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여러 업체에서 각자 분야에서 어, 어, 차량의 이제 SDV 실현을 위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는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그다음에 SDV에서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챌린지스 어헤드라고 해서 현재 이 어려운 부분을 좀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소피에서도 이제 고려를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 리얼타임성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설명을 이제 하면서 뭐 에이다스 같은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단에서 어떻게 검증이 된 다음에 차량까지 디플로이 되어 있는 것까지는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과연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센서나 그 액추에이터까지 엔드 투 엔드 그 딜레이는 어떻게 뭐 만족을 할 거냐 그런 부분에 이제 디터미니즘에 대해서 좀 의논이 있어야 된다라고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 아키텍처가 이제 뭐 조널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렇게 바뀜에 따라서 IBM도 그러니까 오토모티브 네트워크도
이제 이더넷으로 많이 차용되고 이더넷에서 실시간을 이제 다루고 있는 기술이 이제 TSN이 가장 유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는 이런 TSN을 어떻게 뭐 엮자 그런 내용이 아예 이제 없는 상황이라서 예, TSN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TSL 랩 같은 경우는 뭐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이나 뭐 DDS 같은 통신 미들웨어, 뭐 RTOS, 뭐 펌웨어, TSN 스택, 뭐 TSN 반도체 IP 전문가가 이제 있기 때문에 소피에서 언급한 이런 어려운 부분도 저희가 어,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만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